자,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을 짚어보면서 국내 시장에서 체크해야 될 핵심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키포인트, 오늘도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장 키포인트부터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키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 업종을 매수한 외국인과 기관, 특정 업종이 아니라 여러 업종을 한꺼번에 매수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 일단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이 어땠는지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나이키의 날이었어요. 아, 나이키가 어마어마했죠. 15.5% 올랐는데 토요일 날 새벽에 이제 그 시장 체크하면서 종목별로 주가 흐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나이키가 15%가 넘게 올랐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은 좀 안도감을 느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연준에서 통화 정책이나 금리 정책을 펼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두 가지 지표예요. 이게 예전에 이제 미저리 인덱스라고도 했었는데 네네. 이게 이제 힘들어지면 정말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고용하고 물가인데요. 그렇죠. 물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식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근원 PC 물가 지수를 살펴보는데 이게 5월 지표가 작년 올해에 비해서 3.4%나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가율로 따지면은 1992년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한 거예요. 네. 근데 시장이 딱 요만큼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월 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안도감으로 좀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지수도 살펴봤었더니 글쎄 조금 다우 운송 지수가 올랐으면 했는데 약보합 거의 안 움직였고요. 러셀 2000도 0.3% 정도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4%가 빠졌고요. 종목별로 봤을 때 나이키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그 중국 우려감 얘기를 하면서도 나이키 실적이 잘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중국 매출도 늘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불을 부은 게 나이키 CEO가 나이키는 중국 회사다 이렇게 좀 대외적으로 했고 논란이 많았는데 그러니까요. 주가가 이렇게 급등한 데는 그런 그 장외 요인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키가 1.5%가 올랐고 중고차 매매한 카맥스라는 회사가 6.7%가 올랐고요. JP모건이 1.1%가 올랐습니다. 기술주 중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뭐 다행스럽게도 1.8% 정도 올랐고 네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수요일쯤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 텐데 이번 주 네. 실적 발표 일정이 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고 그리고 아마존이 그 이틀 연속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4% 그리고 리콜 이슈가 있었던 테슬라도 약세 보였죠. 1.2%가 빠졌고요. 달러 인덱스가 사흘째 올라오고 있고 뭐 크게는 안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WTI 유가가 배럴당 74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네. 국채 10년물 금리가 사흘째 올랐는데 뭐 장기물, 단기물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양상이고요. 유가 74달러 올라갔으니까 한번 제가 차트를 한번 그려봤어요. 네네. 제가 이제 전에도 70달러 위로 올라오면서 2018년 10월 이후로 최고치라고 얘기했었는데 네네. 요 당시 이제 저 왼쪽에 그 고점 보이죠? 그게 76달러대예요. 네. 근데 지금 74달러로 올라갔기 때문에 아하. 상당히 좀 세게 올라오고 있고 유가는 지금 드라이빙 시즌이기도 하고 전 그 잘 이해가 안 가는 맥락에는 하나가 있었는데 네. 요새는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뭐냐면은 7월 1일에도 이제 오페크 플러스 회의가 열리거든요. 네네. 여기서 감산 규모를 줄인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이 참 어렵잖아요. 네네. 생산량을 늘린다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생산량을 늘린다는데 그러면 유가에는 좀 부정적인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그 얘기 자체가 수요가 증가할 거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린다. 네네. 이런 맥락으로 시장에서 해석을 하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유가를 그래서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상징적으로 74달러대로 돌파를 했는데 올라간 건 1%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 정유주가 어떻게 될까 하고 미국의 정유주들 봤더니 쉐브론하고 엑슨모빌 모두 0.2% 정도 올랐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강하게 올랐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사실 이런 상태에서 좀 전반적으로 안도감이 펼쳐지면서 S&P 500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에 사실 좀 강력한 미국 시장 계속 펼쳐지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럼 지난주 금요일에 국내 시장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지 수급 특징 좀 한번 볼까요? 제가 대장주로 꼽았던 종목인데 요새 수급 단연 돋보이는 종목이 SDI입니다. 네. 삼성 SDI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도 요새 연기금이 하루도 안 빼놓고 사는 종목이에요. 네네. 6월 들어서 하루도 안 빼놓고 사는 종목이 SKI 테크놀로지. 수급만 보면은 더 갈 것 같은데 지금 증권사 리포트 잘 안 나오고 리포트 네네. 보면은 목표가보다 이미 위에 있어요 주가가.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해요 판단하기. 수급만 보면 더 갈 것 같은데 그리고 두산인프라코, LG화학, 신풍제약 아까 얘기했던 효성그룹주, 효상 첨단 소재도 네.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효성그룹주는 뭐 다시 좀 시작하는 것 같고요. 좀 올라갔다 가격 조정 안 받고 기다가 효성 TNC나 첨단 소재나 다시 좀 치고 올라가는 모양새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속 쌍끌이 매수 종목이 참 드물해요. 그러니까 좀 적었는데 쌍끌이 나온 종목이 실리콘웍스, TK 케미칼, LNC 바이오, 셀리버리, 조이시티 이런 종목들인데 연속 순매수는 아니고 이제 하루 순매수 네네. 정도가 나타났고 그나마 좀 수급 연속성이 나오는 종목이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가 기관이 6일 연속 사주고 있다. 뭐 이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얘기한 대로 수급 대장주를 SDI는 전에 한번 꼽았고 네. 그리고 SK IET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참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네. 차트나 수급만 보면 더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요 5등 안에 순위에는 없지만 보험주를 하나 꼽아봤어요. 네. 삼성화재 나흘 연속 지금 쌍끌이가 나오고 있고 네. 외국인이 6월달에 뭐 추세적으로 좀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 외국인의 주가를 견인하는 모습, 그리고 기관도 최근 들어서 연두색선이죠. 순매수로 돌아서는 모습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고 이 회사는 그 차트 보시는 분들은 주봉 차트 한번 보시면은 뭔가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뭐 이런 그 모습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화재 투자 포인트를 좀 짚어보면은 우선 뭐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 이 부분이 그렇죠. 보험주에는 가장 큰 모멘텀일 거고요. 네. 일단 핵심 전 부문에서 실적이 좋아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2분기에도 지금 그 요인이 있는 게 4월 달에 요일이 인상되는 구실손보험 이제 요일이 인상됐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그 갱신 효과가 지금 4월부터 이제 발생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자동차 손해보험 그 율도 업계에서 그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 70%대. 그리고 그래서 올해 전체 순이익은 작년에 비해서 한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 손보주 이러면은 대장이 아무래도 삼성화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PBR이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PBR이 0.6배밖에 안 돼요. 0.6도 안 돼요 지금 현재.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온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예상 그 주당 배당금 갖고 금요일 종가로 나눠서 한번 봤더니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5%대가 나옵니다. 좋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봐서 지금 뭐 무난한 종목, 가격 부담도 크지 않고 그리고 수급도 좋고 실적도 좋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지금 당장도 무난하게 접근할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급 특징주로 삼성화재를 꼽아주셨고요. 자, 이제 오늘장 키포인트를 살펴볼 텐데 앞서 봤던 것이 전 업종을 동시에 매수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6월 달 들어서 외국인이 주식을 안 사주는 것도 문제였는데 네.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게 주식을 산 날도 특정 섹터만 제가 편식 현상이 너무 심하고 그랬죠. 외국인 수급 편식 현상 심하고 변덕이 심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금요일에는 뭔가 상당히 큰 변화가 있어요. 순매수 금액은 2,500억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전기전자하고 서비스 업종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업종을 매수를 했어요. 매도한 업종도 거의 매도를 안 했고 네네. 그 많이 매수한 업종 살펴봤더니 금융주, 유통주, 화학주, 보험주 이런 거를 좀 골고루 좀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플러스로 기관도 똑같이 움직이네요. 외국인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기관은 순매수 금액도 6월 1일 이후 코스피에서 가장 큰 규모로 순매수를 했거든요. 네. 역시 뭐 그 매수한 종목 보니까 전기전자, 금융, 화학, 보험, 운수장비 이런 쪽을 골고루 샀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이런 매매를 해서 근데 외국인이 매수 규모가 더 강력하게 나왔어요. 네. 실질적으로 좀 그 같이 매도한 쪽은 서비스예요. 뭐 카카오, 네이버 사실은 지금 주가 판단하기 매도하는 너무 쪽을 말씀하시는 매도한 거죠? 업종은 아, 요거 네네. 하나예요. 지금 제 표로 좀 나오는데 제가 기관 외국인 합쳐서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정리를 해봤고 제일 밑에 서비스업은 쌍끌이 매도를 한 종목이고 그러니까요. 뭐 금융, 화학, 보험, 유통, 운수창고, 건설 이런 종목들을 다 저희 그 같이 기관 외국인이 이런 여러 업종을 동시에 이거 말고도 업종들이 쌍끌이 매수하는 네네. 업종들이 꽤 돼요. 이런 매매를 보인 게 굉장히 좀 그 오랜만입니다. 6월 들어서는 거의 처음인 것 같고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시장을 골고루 사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네네. 봐야 돼요. 골고루 산다는 얘기는 네. 이제는 그 중에서는 뭐 실적이 뛰어난 업종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그 가격상으로 부담 없는 종목들도 네네. 있을 것이고 근데 예전에는 사면은 뭐 어떤 날은 화학업종만 그러니까요. 사고 어떤 그 화학업종 내에서도 뭐 한두 종목만 사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시장 전체를 견인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이런 매매가 계속되리란 보장은 없겠지만 이어진다 그러면은 제일 그 두드러지게 나오는 현상이 체감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상승 종목도 늘어나고. 네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어지는지 물론 봐야겠지만. 예, 그렇죠. 네. 뭐 업종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기 그 중에서 그러면 금요일에 쌍끌이 나온 종목이 네네. 뭐가 있는 매수가 나온 종목은 금융하고 화학이 1, 2등이기 때문에 두 업종만 봤어요. 하나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이제 4등입니다. 네. SK 디비손해보험 그리고 LG화학, 효성첨단설계, SOE, KCC, 금호석유, 하나솔루션이 있는데 저기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지난주 전체로 봤을 때도 쌍끌이 매수가 나왔던 종목들이에요. 아무래도 눈길이 한 번 더 가죠. 네. 그 중에서도 뭐 종목 하나 꼽으려면 아까 이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급 대장주로 삼성화재를 한번 꼽았던 거고요. 삼성화재가 눈에 들어오고 하나금융지주도 오늘까지 들고 있으면은 중간 배당 받습니다. 네네. 예, 그거 한번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한번 좀 그 어떤 매매를 살펴보는데 코스닥은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사고 이런 흐름이었는데 네. 외국인이 또 골고루 샀다는 게 이거예요. 코스피에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다 사고 네네. 코스닥도 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그 아울러서 샀다고 보면 되는데 네네. 기관은 코스닥을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네.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을 가장 많이 샀냐 봤더니 당연히 단연 돋보이는 게 반도체입니다. 네. 코스닥 반도체 섹터라고 따로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2등이 IT 종합인데 두 개가 종목이 겹치는 게 많아요. 그렇겠죠. 코스닥 지수가 네, 좀 그렇게 맞아요. 나오고 네. 반면에 매도한 업종을 살펴봤더니 조금 좀 부담스러운 게 기타 서비스 이쪽은 아무래도 셀트리온 델타 변이 얘기 나오면서 매물 좀 많이 나왔었죠. 네, 네. 그 얘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엔터주에 대해서 좀 이제 매물이 슬금슬금 나오면서 엔터 44 뭐죠? 빅히트 1인 바뀐 그 하이브요, 하이브까지 하이브. 네. 음봉이 좀 길게 나왔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요. 약간 갖고 계신 분들은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코스닥 반도체주 중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을 쌍끌이에서 매수가 나왔나 네네. 좀 살펴봤더니 역시 합산 매수 금액 순입니다. 역시 실리콘웍스, SNS텍, 뭐 넷패스, 리노고, 뭐 SK 머티리얼스 이런 종목들이고요. 이렇게 빨간색 표시된 걸 빨간색 된 보면 게 역시 똑같은 주간 단위로 쌍끌이 매수가 나옵니다. 네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근데 아까 그 코스피 관련해서 업종 관련해서는 이런 종목들을 좀 주목해봐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 반도체는 아직은 좀 확신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많이 샀지만 순매수를 샀는데 이게 한 번 사고 말 것인지 네. 아니면 연속적으로 살 것인지 일부 종목도 수급이 좋은 종목들도 있는데 글쎄요 실리콘웍스 같은 종목은 이제 주가가 좀 부담스러워져 버렸어요. 네네. 너무 단기간 안에 또 많이 올라오려고 그래서 이쪽은 조금 더 한번 돌다리를 좀 더 두드려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오늘 네. 뭐 그 관심을 갖고 가는 종목은 삼성화재나 뭐 하나금융지주 정도가 굉장히 네. 좀 무거운 종목들인데 요새는 무거운 종목들도 또 팍팍 움직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그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좀 세우시죠. 시장 분위기가 체감 지수가 좀 올라오고 있다는 게 좀 네네. 고무적입니다. 이런 매매를 외국인 기관이 계속 해준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땡큐고요. 네. 사실 뭐 편식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좀 그렇죠. 밥도 좀 반찬도 고루고루 먹어야 되는데 좀 금요일에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체감 지수가 올라갔다는 게 긍정적이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좀 고비기에서 네. 한 가지가 좀 그 변수가 우호적으로 변한 변수가 있는데 환율이에요. 음. 사실 5월 달에도 이상하게 달러 약세인데 원화 약세 가는 경우가 있었고 네네. 6월 달에도 지금 FOMC 회의 이후로 달러 강세가 나타났는데 네. 원화만 심하게 또 약세가 나타났던 현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달러 원 환율이 쭉 올라갔었는데 직전 고점에서 머리 맞고 큰 폭으로 최근에 한 4일간 떨어지고 있어요. 네네. 그렇다면은 환율 조건을 보면은 상당히 시장의 우호적인 변수고 네. 그리고 저는 뭐 몇 번 얘기하지만 어닝 시즌은 시장의 우호적인 변수를 보고 있습니다. 뭐 네네. 눈높이가 높았기 때문에 뭐 부정적이다 이러는데 조정받을 종목들은 이미 다 조정받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부정적인 변수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현재 시장의 속성이 계속 6월 내내 유지되고 있는 게 순환매예요. 한 종목이 올라갔다고 계속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올라갔다 쉬었다 이런 단계로 가기 때문에 순환매 흐름에서는 뭐 쫓아가면서 매매하는 거는 역시 뭐 상당히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고요. 네. 역시 뭐 눌림목 공략이라든지 좋은 종목을 조금 쉴 때 잡는다 뭐 이런 그 맥락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